결혼 2년 차를 맞은 이 부부는 아직 아이 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평온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아내 역시 공공기관 협력업체에서 교육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업무 특성상 외부 교육이나 연수에 자주 참여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때로는 일주일씩 지방 출장을 가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커리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달 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 연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공문에는 교육 목적과 일정, 그리고 연수원 위치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번 연수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의 이런 업무 일정은 익숙했고 의심할 이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회사에서 직원 교육에 신경 쓴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연수 기간 동안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하라고 말했죠. 연수 출발 전날 밤 아내는 캐리어에 짐을 싸며 남편에게 연수 기간 동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집합연수 특성상 교육 시간에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저녁에도 단체 활동이 많아서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죠. 남편은 그래 알았다며 편하게 다녀오라고 답했습니다. 이틀 정도 혼자 지내는 것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아내가 좋은 교육받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금요일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남편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도 현관까지 나가서 아내를 배웅하며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을 건넸죠.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주말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주말 동안 밀린 집안일이나 정리하고 평소 못 본 영화나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이었죠. 아내가 떠난 집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을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아내에게 무사히 도착했는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마 교육이 바로 시작되어서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연수 첫날이라 피곤할 텐데 잘 적응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밤 9시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미리 말했던 것처럼 단체 활동 중이거나 이미 취침 준비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카드 결제 알림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20만 원대의 숙박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준 공문에는 분명 지방 연수원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서울 시내 호텔이라니요. 남편은 혹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거나 연수 전에 다른 업무가 생겨서
서울에서 하루 묵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남편은 내일 아침에 아내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결제 알림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휴대폰을 다시 켜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이름을 검색해 보니 서울역 인근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죠.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들어서인지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기대하며 화면을 켰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어요. 남편은 간단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연수 중이니까 바쁠 거라고 곧 연락 올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젯밤 본 그 호텔 결제 알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서울 시내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지방 연수원이 아니라요. 남편은 아내가 보여줬던 공문을 떠올려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경기도 외곽의 연수원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서울역 근처 호텔과는 전혀 다른 위치였죠. 남편은 혹시 일정이 변경되었거나 회사 사정으로 서울에서 하루 묵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전 시간 동안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나 손은 움직여도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점심때쯤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숙소는 괜찮은지, 저녁 시간에는 연락 가능한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죠. 평소 즐겨 걷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들을 보며 문득 아내와 함께 왔던 지난 주말이 떠올랐어요.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 둘이서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다음 주에 연수 간다는 말을 꺼냈었죠. 남편은 그때 아내의 표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이제는 걱정을 넘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연수가 맞는 걸까? 혹시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침내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교육 일정이 빡빡해서 연락을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막 하루 일정이 끝났고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라 일찍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짧은 문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평소 아내의 문자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뭔가 성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답장을 보냈죠.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어제 호텔 결제 알림을 받았는데 일정이 변경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편은 거실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다녀왔다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온 아내의 모습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죠. 남편은 연수 잘 마쳤냐고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샤워부터 하겠다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호텔 결제건에 대해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고 나니 괜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연수 어땠냐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내는 교육 내용이 생각보다 알차서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진도 전문가들이었고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서 지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죠. 남편은 숙소는 괜찮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연수원 시설이 깔끔했고 식사도 나쁘지 않았다며 별 불편 없이 잘 지냈다고 답했어요. 남편은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연수원이라고 했는데 왜 카드 결제는 서울 호텔에서 된 걸까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호텔 결제건을 꺼내려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섣불리 물었다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어제 피곤했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회사에 갈 채비를 했어요. 남편도 함께 집을 나서며 아내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향하며 오늘 저녁에 보자는 인사를 나눴죠. 남편은 출근길 내내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드 결제 내역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도착해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동기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육 연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냐고요. 동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부서에서는 그런 일정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협력업체 직원들 대상 연수였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동기는 그럼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며 조금 이따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죠. 1시간쯤 지났을까?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기는 이상한 소식을 전했어요. 해당 기간에 집합 연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일주일 전에 온라인 연수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공지가 갔을 거라고 동기는 덧붙였죠.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라인 연수로 전환되었다면
아내가 2박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동기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보여준 공문이 떠올랐죠. 그 공문이 진짜였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서 그 공문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내내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남편은 서둘러 회사를 나섰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저녁 같이 먹자고 남편이 말했죠. 아내는 좋다며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연수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틀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말이죠. 남편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아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은 차마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고 돌려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고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실습 프로그램이 좋았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을 다뤘고 동료들과 어떤 토론을 했는지 막힘없이 이야기했죠. 너무 자세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연수에 참석했다는 뜻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겠다고요.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결제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서울역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서 23만 원이 결제되었고 그날 저녁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8만 원이 결제되었죠. 토요일에도 같은 호텔 부대시설에서 여러 건의 결제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호텔 이름을 검색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내가 말한 경기도 외곽연수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남편은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치 정보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부부 명의로 된 가족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죠. 남편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위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아내의 휴대폰은 계속 서울 시내 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비즈니스 호텔 위치였죠. 연수원이 있다는 경기도 외곽으로는 단 한 번도 이동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길에 일부러 아내보다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먼저 출근하고 10분쯤 지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영상부터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영상에서 아내는 평소와 같은 경로로 회사를 향했죠. 하지만 오전 11시경 회사 주차장에서 나와 서울 시내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목적지 음성 안내가 들렸습니다. 서울역 인근 주소였죠. 남편은 영상을 빨리 감기하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내의 차는 호텔 부설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봤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호텔 입구로 걸어갔어요. 마치 함께 온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영상에서도 아내의 차는 같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일요일 오후 5시쯤 아내가 혼자 차에 타고 집으로 오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남편은 메모리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에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는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호텔 숙박 기록, 차량 이동 경로, 통신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다고 했죠. 남편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휴대폰은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되어 있어서 몰래 보기가 쉽지 않았죠. 남편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내가 출근할 때 가방에 넣어둔 연수 관련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보여줬던 그 공문 말이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서 아내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서류 사이에서 그 공문을 찾아냈어요. 남편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신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서 하단의 작성 날짜와 상단의 발신 날짜가 서로 달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문서 작업을 자주 하다 보니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존 문서를 복사해서 날짜만 수정한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휴대폰으로 그 공문을 사진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서류를 돌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아내가 의도적으로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자신을 속였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회사 동료일까요? 아니면 외부 사람일까요? 다음 날 남편은 아내 회사 근처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급 휴가를 반차로 사용하고 정오쯤 아내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회사 출입구가 보이는 곳을 주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중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오후 1시쯤 아내가
여자 동료 2명과 함께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죠.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뒤를 따라갔어요. 아내 일행은 평범하게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죠. 남편은 허탈한 마음으로 차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아내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도 둘이 장을 보러 가고 영화를 보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답답해졌죠. 블랙박스에 찍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남자가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밝기를 조정해서 번호를 확인했죠. 그리고 지인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량 번호로 소유주를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정을 설명하자 친구는 비공식적으로 한 번만 봐주겠다며 도움을 주기로 했죠. 이틀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차량은 교육 컨설팅 업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실사용자는 그 회사의 수석 컨설턴트라는 정보였어요. 친구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회사 위치까지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그 정보를 받아 적으며 손이 떨렸어요. 교육 컨설턴트라는 말에 직감적으로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아내 회사가 공공기관 협력업체이고 외부 교육을 자주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남자가 아내 회사에 강의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일부러 아내에게 회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외부 강사 초청한 적 있냐고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부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야 전문가냐고 추가로 물었어요. 아내는 주로 업무 효율이나 리더십 관련 강의를 하는 컨설턴트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왔던 강사 이야기를 꺼냈죠. 남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언급한 강사 이름 중에 친구가 알려준 그 이름이 있었어요. 남편은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남편은 그 컨설턴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프로필 사진과 경력이 나와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죠. 아내와 그 컨설턴트는 업무상 만남을 계기로 관계가 시작되었고 연수 기간을 이용해서 함께 호텔에서 이틀을 보낸 것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정식 상담을 받기로 예약했죠. 남편은 강남에 있는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죠. 남편은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어서 갔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출력본 위치 정보 기록,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가짜 공문 사진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변호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변호사는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배우자의 거짓말과 의심스러운 행동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죠. 하지만 법적으로 불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호텔 숙박과 동선 일치만으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될 뿐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메시지 같은 것이 있으면 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블랙박스 영상에 두 사람이 나란히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답했죠. 변호사는 그것도 좋은 증거지만 가능하다면 호텔 측 CCTV 영상이나 객실 출입 기록을 확보하면 더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남편은 어떻게 호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일반인이 호텔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당할 게 뼈저립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인다고 했죠. 남편은 현재 가진 자료로 일단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며칠 안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아내를 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아내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료가 실수해서 상사에게 혼났다는 이야기, 점심에 뭘 먹었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들이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이틀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죠. 식사 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호텔 측에 해당 기간의 투숙 기록과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했죠. 호텔은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변호사는 법원에서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투숙 기록을 보니 아내 명의로 2박 숙박이 예약되어 있었고 객실은 디럭스 더블룸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금요일 오후 3시경 아내와 그 컨설턴트가 함께 프론트에서 체크인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카드키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그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아내는 연수라는 거짓말로 남편을 속이고 불륜 상대와 이틀 동안 호텔에서 함께 지낸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죠. 변호사는 알겠다며 소장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마주 앉아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시간이었죠. 남편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아내와 대면할 날을 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으로 잡았죠. 아내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 먹고 집에서 대화하자고 미리 말해뒀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만 답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준비한 서류들을 차곡차곡 쌓아뒀죠.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기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호텔 투숙 기록,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가짜 공문까지 모든 증거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퇴근한 것이었죠.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다녀왔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의 서류를 아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있던 호텔 투숙 기록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박 3일 연수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연수원에 있었다고 답했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 서류를 꺼내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통신사 위치 정보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의 휴대폰은 단 한 번도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계속 서울 시내 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그리고 호텔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을 아내 앞에 펼쳐놨죠. 아내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그 자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 컨설턴트의 신원 정보가 담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름, 나이, 회사, 직책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아내는 그 서류를 보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말만 겨우 꺼냈어요.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할 건 다 알았고 이제 아내가 해명할 차례라고 말이죠.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업무 때문에 만난 거였다고 했습니다. 컨설턴트가 회사에 강의를 하러 왔고 업무상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연수 기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변명을 듣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람과 이틀 동안 호텔 같은 방을 쓰느냐고 반문했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추궁했어요. 가짜 공문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속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기 시작했죠.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남편에게 매달렸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남편은 아내 회사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외부 컨설턴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것이죠.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해당 기관에서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내 회사와 컨설턴트
소속 업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죠.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컨설턴트와의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고 아내 역시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였죠. 아내는 직장에서도 입지가 좁아졌고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복잡하게 얽힐 일이 없었죠. 남편 측 변호사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CCTV 영상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빠짐없이 제시했어요. 아내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재판부는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이미 남편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보였죠. 아내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물었어요.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턴트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호텔에서 이틀을 함께 보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컨설턴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기혼 여성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의도적으로 연수기간을 이용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컨설턴트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죠. 끝까지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컨설턴트는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져 일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공공기관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어요. 아내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권고 사직 형태로 퇴사하게 되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사건으로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아내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딸의 잘못을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아내를 질책했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남편에게 수없이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죠.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남편도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유책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죠. 상간자 소송에서도 남편이 승소했습니다. 컨설턴트는 아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소했다는 안도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2년 동안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수라는 핑계로 이틀을 보낸 그 선택이 아내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하며 흔들렸던 일상을 바로잡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위로하며 응원했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끝낼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라고 말이죠. 남편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의 아픔보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그 후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죠. 컨설턴트 역시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우연히 거리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지나쳤고 아내도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 짧은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남이 된 사람을 보는 담담한 뿐이었어요. 연수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이틀은 결국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남편은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